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환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권센터 등 한인사회는 노인 아파트 문제와 관련해 시정부를 대상으로 활발한 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 신청 속성 처리 중단 조치 연기는 최근의 새 정책들과 결합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주류 언론에서 4명의 한인 연방 하원 후보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닭고기를 먹고 1명이 사망하고 모두 17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하면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환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 방침을 밝히면서 무역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훨씬 더 강경한 입장 때문에 중국이 예전만큼 비핵화 과정을 돕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며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해결된 이후 가까운 장래에 북한에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을 밝힌 지 일주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적 노력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켜보자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관계도 매우 좋지만 중국이 북한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북한 관련 문제는 부분적으로 중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대해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전임자들이 이 이슈에 대해 눈감았다고 비판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뉴욕시 노인 아파트는 그동안 긴 대기 시간과 언어 장벽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편 민권센터 등 한인사회는 노인 아파트 문제와 관련해 시정부를 대상으로 활발한 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권센터가 28일 진행한 간담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 노인 아파트를 신청한 많은 시니어들은 보통 10년 이상의 긴 대기 시간이 지난 후에도 결과를 알 수 없거나 거주지 등 정보가 변경되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당첨이 돼도 연락을 받지 못해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언어 장벽으로 고생하고 노인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저소득층 시니어들은 수입의 절반 이상을 렌트로 지출해 기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플러싱 등 퀸즈 일대 노인 아파트가 포화 상태가 되면서 입주하지 못한 노인들은 비교적 대기 시간이 짧은 브롱스, 스테이튼-아일랜드, 브루클린과 용커스 지역 등으로 우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편법으로 노인 아파트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는 소문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민권센터는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시스템적으로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불신이 생겨 이 같은 소문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노인 아파트 문제를 둘러싸고 한인사회는 시정부를 대상으로 활발한 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권센터는 노인 아파트 청원서에 서명 3,800개를 받았다며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 노인국가 회의를 통해 구조적인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는 9월 10일 오후 5시에는 플러싱에 있는 민권센터 3층에서 노인 주택이나 세입자 권리 등을 토론하는 제27회 주택 모임이 열립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전문직 취업 H-1B 비자 신청 속성 처리 중단 조치를 연기한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최근의 새 정책들과 결합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그레이션로.com은 어제 이민서비스국이 H-1B 속성 처리 중단 조치를 내년 2월 19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H-1B 신청 심사가 오래 걸려 자칫 기각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합법 체류 신분을 갖지 못해 불법 체류와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부터 시행된 학생, 직업교육, 교환 방문 비자 소지자에 대한 불법 체류 기간 계산 변경 규정에 따라 학교 등록 말소 등 체류 신분 유지에 실패하면 즉시 불법 체류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 비자 소지자들이 신분 회복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불법 체류 기간 산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5개월을 넘기기 전에 신분 회복 신청을 해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산입이 중단됩니다.
또 심사 결과 기각 판정이 내려지면 그 다음 날부터 불법 체류 기간 산입이 재개돼 신청 이전 기간에 이어서 계속 가산됩니다. 따라서 H-1B 비자를 신청한 학생 교환 방문 비자 소지자에 대한 심사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진 후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상당한 불법 체류 기간이 누적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오는 9월 11일 이후 접수된 케이스부터는 심사관이 각종 신청, 청원 등의 심사 시 필수 증빙 서류가 갖춰져 있지 않을 때 거치던 보충 서류 요청 없이 즉각 기각 처분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6월 이민, 비이민 비자 신청이 기각됐을 경우 체류 시한을 넘긴 신청자들은 즉시 추방재판 출석 명령을 발부하도록 하는 새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 주류 언론에서 4명의 한인 연방 하원 후보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언론은 19년 만에 한인 연방의원 탄생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그러나 한인들의 투표율을 지적하며 정치 참여가 더욱 절실하다는 과제를 언급했습니다. NBC는 28일 뉴저지주 앤디 킴 후보, 캘리포니아주 영 킴 후보, 매사추세츠주 댄 고 후보, 펜실베니아주 펄 김 후보를 소개하며 1999년 이후 연방의회에 없었던 한인 의원 11월에 4명 생길 수 있다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뉴저지 앤디 킴 후보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중동국장을 지내는 등 국제 정치통으로 활약한 바 있으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댄 고 후보는 보스턴 시장 비서실장으로 활동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검찰청 검사로 일했던 펄 김 후보는 민주당 후보인 메리 스캔론과 힘겨운 싸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 김 후보는 에드로이스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의 보좌관으로 일하다 주 하원 의원을 지냈습니다. 앤디 킴 후보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이민 1세들은 정착하기 위해 생업에 바빠 정치력 신장에 주력하기 어려웠다며 하지만 2세들은 9.11 사태나 LA 폭동 등을 겪으면서 정치력의 중요성에 눈을 떴다며 2세들의 정계 진출이 상대적으로 더 활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MBC는 2016년 대선 당시 55%의 한인 유권자가 등록을 했으며 직접 투표를 한 비율은 46%에 그쳤다며 한인들의 투표율은 아시안 중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지적하며 180만 명에 달하는 한인들을 대표할 의원을 뽑으려면 정치 참여가 더욱 절실하다는 과제를 언급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닭고기를 먹고 1명이 사망하고 모두 17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와 감염 환자들은 엠파이어 코셔사가 유통시킨 닭고기를 섭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형 닭고기 가공업체인 엠파이어 코셔가 유통 판매한 닭고기를 먹고 한 뉴욕 시민이 사망했다고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어제 밝혔습니다. 또한 사망자 외 뉴욕주 11명과 펜실베니아 4명, 메릴랜드 1명, 버지니아 1명 등 모두 17명에 대한 살모넬라균 감염 사례가 보고된 가운데 CDC는 사망자와 감염 환자들 모두 엠파이어 코셔사가 유통시킨 닭고기를 섭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닭고기는 엠파이어 코셔사가 2017년 9월에서 2018년 6월까지 유통시킨 생닭 제품으로 가슴살, 다리 등 부위별 상품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엠파이어 코셔 측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은 대표적인 식중독의 원인균으로 노약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으며 증상은 설사, 발열, 복부 경련 등으로 감염된 지 12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뉴욕주가 긴급 행정명령을 통해 운영권을 포기한 데 따라 뉴욕시가 스쿨존 과속 감시 카메라를 직접 운영하게 됐습니다. 스쿨존 과속 감시 카메라는 올 가을 새학기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9월 4일부터 다시 재가동되며 운영 개수도 2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의회는 어제 특별 전체 회의를 열어 뉴욕시가 직접 스쿨존 과속 감시 카메라의 운영권을 갖고 재가동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을 찬성 40일, 반대 3으로 통과시켜 스쿨존 감시 카메라는 올 가을 새학기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9월 4일부터 다시 운영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이날 조례안이 통과되자 즉각 9월 5일부터 약 1개월 동안 과속 감시 카메라를 현재 140개에서 290개로 2배 이상 늘리겠다는 확대 시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스쿨존 과속 감시 카메라 운영은 뉴욕주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연장한 승인 거부로 한 달 동안 작동이 중단됐지만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운영 재개에 합의하면서 복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제한 속도가 시속 10마일인 스쿨존에서 과속을 하다 적발되면 제한 속도 초과 10마일당 $50씩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주가 저소득층 가정이 많은 학군의 학생들에게 아침 급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무료 아침 급식은 등교 버스가 늦게 도착해 수업이 시작된 후에도 제공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8일 주 예산 $700만 투입해 아침 급식 무료 제공 프로그램 No Student Goes Hungry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아침을 먹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올 가을 학기부터 시작되는 이 프로그램은 빈곤율이 높은 학군에 위치한 1,400개 학교에 지원되며 수업이 시작된 후에도 학생들에게 아침 급식이 제공됩니다. 기존에는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만 아침 급식을 제공해왔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등교 버스가 늦게 도착한 경우에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지난해 가을 학기부터 모든 공립학교에서 점심은 물론 아침 식사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외국민 외국인 특별 전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지만 2021학년도 대입부터 표준화됩니다. 이에 따라 4년제 일반 대학은 내년 4월까지 학교별 2021학년도 대입 시행 계획이 새로 마련됩니다. 한국대학교 교육협의회가 어제 발표한 2021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재외국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 자격은 해외 근무자의 재직기간은 통산 3년 이상, 학생의 해외 재학기간은 고교 한 학년 포함해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해외 체류 일수의 경우 학생은 이수기간의 4분의 3 이상, 부모는 3분의 1 이상으로 정해집니다. 또 대학마다 달랐던 복잡한 대입 전형 명칭도 통일됩니다. 대입 전형은 크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특기자, 수능 위주 전형으로 나뉩니다. 대교협이 확정한 이번 기본사항에 따라 4년제 일반대는 내년 4월까지 학교별 2021학년도 대입 시행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교협은 지원 자격 변화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2017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부터 사전 예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누리집과 대입정보 포털 사이트 어디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유무선 인터넷 사업자에게 부과됐던 망 중립성 의무가 공식적으로 사라진 가운데 뉴욕시 등 28개 도시가 인터넷 망 중립성 폐기 결정에 반대하는 청원서 2,500만 장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뉴욕주를 비롯한 22개 주 검찰이 지난 1월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에 망 중립성을 부활시켜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8일 망 중립성 폐기에 반대하는 청원서 2,500만 장이 포함된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FCC는 망 중립성을 폐지함으로써 인터넷 사업자들이 정부는 물론이고 개인과 소상인들을 인질로 붙잡게 만들었다며 뉴욕시를 비롯한 28개 도시는 인터넷망의 차별을 막고 소비자들의 정당한 인터넷망 사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전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15년 실시된 망 중립성은 모든 인터넷 사업자들이 모든 온라인 컨텐츠를 평등하게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FCC는 망 중립성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6월부터 유무선 인터넷 사업자에게 부과했던 망 중립성 의무가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매년 11월 9일을 도산 안창호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의안이 가주 상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는데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업적을 기리는 날인 만큼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는 평가입니다. 여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산 안창호의 날 결의안이 마침내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반대표 없이 찬성 39에 기권 1표, 주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겁니다.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이뤄낸 쾌거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도산 안창호의 정신을
후세들에게 알리고 현재 우리 커뮤니티에서 이 날을 어떻게 의미 있게 부각을 시키고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할 수가 있었으면은 제가 바라는 마음입니다. 최석호 의원을 비롯해 65지구 쉐론킥 실바 등 4명의 위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이번 결의안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출생일인 11월 9일을 주 기념일로 선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의 업적을 기리는 날에 주의회가 손을 들어준 만큼 한인 사회의 위상을 높였다는 역사적인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이번 결의안 통과를 매우 고무적인 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에 우리 캘리포니아 주의 우리 독립 역사 유적이라든가 우리 역사에 대해서 또 다시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 주의회에선 매년 11월 9일에 도산 안창호의 날을 기념하는 선포식이 열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한인사회도 도산 안창호의 날을 기리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기념식 준비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일부 도시에서 주류 판매 시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오늘 LA를 포함해 샌프란시스코와 롱비치 그리고 웨스트 헐리우드 등 캘리포니아주 내 9개 도시에서만 주류 판매 시간을 기존 새벽 2시에서 새벽 4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 SB 905를 찬성 46표, 반대 1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해당 도시는 지역 내 바와 음식점들의 주류 판매 시간을 자체적으로 지역적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안 SB 905는 주 상원의 투표와 주지사 서명을 앞두고 있으며 최종 승인될 경우 오는 2021년 1월부터 5년 동안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김도우 전 메릴린치 투자은행 공동대표가 설립한 다오킴 패밀리 재단은 뉴욕 가정상담소에 올 하반기 중 10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25만 달러의 기부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뉴욕 가정상담소가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가정폭력 피해 한인 여성들의 쉼터인 무지개의 집 재건축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28일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 트레일러 제조업체인 로드 트레일에 기습적으로 들이닥쳐 당시 근무하고 있던 160여 명의 불법 체류 신분 직원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작전은 IC 요원 300여 명이 투입되고 헬리콥터까지 동원하는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일원의 폭염이 기승을 부린 28일 롱알랜드에서 11살 장애인 여자아이가 뜨거운 차량 안에 방치되어 있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었던 이 여자아이의 어머니는 3명의 자녀와 함께 쇼핑을 다녀온 뒤 차를 집 앞에 주차시키고 2 자녀만 데리고 집 안에 들어갔으며 여자아이가 얼마나 오래 차 안에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맨하탄 월스트리트과 퀸즈 롱알랜드 시티를 잇는 로어 이스트사이드 페리 노선이 어제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노선은 월스트리트 피어 11과 콜리어스 후파, 스타이버센트 콥, 이스트 34스트리트, 롱알랜드 시티 등 맨하탄 월스트리트과 퀸즈 롱알랜드 시티, 맨하탄 미드타운으로 연결됩니다. 페리 요금은 전철 요금과 동일한 $2 75센트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흐리고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6도, 섭씨 영상 24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영상 20도. 토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한두 차례 지나가는 비 예상됩니다. 일요일 역시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비나 소나기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